제가 오프닝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의문점을 짚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반대했을까?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왜 찬성했을까? 요청을 했을까? 이건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여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가능성이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 쪽 의혹 제기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87년 상황을 좀 본다면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87년 때 6.29 선언 이후에 어떤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민주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때 대선을 하면 직선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부 독재로부터 뭔가 본인들이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네 분이 나왔는데 노태우 후보가 36%, 김영삼 28%, 김대중 2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영삼과 김대중 두 후보를 합치면 55%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했으면 분명히 이겼을 텐데 단일화를 못했고 그 당시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후보를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서 뭔가 분열시켰다 그런 생각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약간의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트라우마다, 네, 일종의 트라우마라는 말씀 주셨는데 구장 소장님, 네. 그렇다면요. 물론 이게 야당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여당의 주장대로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여당과 정부가 약간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모습이 연출된 걸까요? 그러니까 시점의 미묘함도 있는 것 같고 대상자가 꼭 김경수였어야 하나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킬 때에는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로 이 사면권을 행사를 합니다. 지금 물론 총선이 끝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이 반환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합의,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당내에서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견이 있는 이 복권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경수 전 지사를 위해서 복권시켜준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기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사면권의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권 행사인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사면권 행사인지 새로운 논란과 갈등의 이 씨앗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도 전달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장 소장님, 여권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같은 반대 의견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여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한동훈 당시 후보는 이 윤한 갈등 없이 그 일체화돼서 이 똘똘 뭉쳐서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후보 시절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단행하는 이 8.15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윤한 갈등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이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림 아까 지나갔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그 단식 투쟁으로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도입이 됐었고 그 특검을 통해서 수사 결과 김경수 전 지사가 수감된 그런 성과, 이를테면 성과죠. 김성태 원내대표로는 성과까지 이끌어냈던 터라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면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고 사면권자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저 당시에 사면은 정부들이 해왔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 혹은 여권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가능성,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죠.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 전 부대변인, 이게 한 대표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사면 복권 행사의 조력자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반대 목소리. 이런 상황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권 입장에서는? 저는 대결적 구도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력자 입장으로서 그 입장을 냈을 때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지금은 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일성으로 가장 중요시했던 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네. 결국 민심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전체를 어떤 체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어떤 희생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도지사나 아니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어떤 판을 깔아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나 아니면 보수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쾌하다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견의 목소리가 왜 언론을 통해서 공적으로 나오냐, 좀 더 수면 아래서 됐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대결적인 구도로 보는 거는 조금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또 한 번의 윤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는 어떤 민심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국민 통합이란 큰 틀에서 있는데 그게 일종의 두 분이 역할 분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수와 중도의 목소리, 그다음에 민주당을 생각하는 어떤 전체를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마음 그런 걸 큰 틀에서 좀 봐주십사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장차님. 네.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요로를 통해서 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정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지 아니면 이 당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라면 조금 더 재고해 보겠다라고 해서 보류를 하는지에 따라서는 앞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순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